163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하여튼 지난 한 주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많이 바빴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좌파들 시민단체, 좌파 거두라고 하는 백낙청을 비롯한 그 좌파 시민사회가 프란치스코 해관에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제2차 촛불 집회, 그 탄핵 촛불 집회를 진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겠다, 퇴진시키겠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국회에 가서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시민사회 시국선언이라고 그래서 맞불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맞불 시국선언 내용은 모든 국가 혼돈의 책임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당하고 탄핵의 매를 맞아야 될 자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이런 자들이고 조국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인데 입만 열면 탄핵, 윤석열 탄핵, 입만 열면 그 공무원들, 검사, 판사 다 탄핵입니다. 탄핵. 왜? 탄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권력은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막 저렇게 쓰면은 권력 남용죄가 적용되고, 권력을 저렇게 막 무리하게 쓰다 보면은 그 무리하게 쓰다가 스스로 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탄핵 놀이도 잘 안 돼요. 왜? 헌재 보내니까 헌재에서 다 기각이에요. 지금 검사들 탄핵 보내서 기각 다 됐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방통위원장이 먼저 물러났지만 이진숙 같은 경우는 나는 당당히 견디겠다. 왜? 그 국회 헌재 가봤자 기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민주당 발 정치 겁박이고 민주당 발 정치 계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다가 잘 국민에게 안 먹히니까 계엄령을 갖고 말합니다. 계엄령.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 세뇌도 되고 계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바로 정치 권력 남용이고, 이 행위가 국민에게 대한 정치 겁박이고, 이 행위가 곧 정치 계엄입니다. 정치 계엄. 정치 계엄 이건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를 이용한 계엄을 하려고 지금 거꾸로 윤석열 정부와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연막탄을 뿌리고 있네. 연막탄. 자신들이 하고픈 정치 계엄을 윤석열 정부가 한다고 군인들 데리고 한다고 하는 이 연막탄을 뿌리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 국민의힘당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누구 하나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정치 계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뿌리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전곡을 찔러야 되는데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사람이 없다, 안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 정치 계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재명이가 2년 받았어요. 구형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고 받으면은 제가 볼 때 50% 깎아줘도 1년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징역 6개월 초범인데도 감옥 보내고 항소심도 한 개도 안 깎아가지고 2년에 집행유예 또 2년까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더 씌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2년 구형을 받았는데 1년 정도는 받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가만 앉아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이 가만 앉아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좌파 시민사회 모두 손을 잡고 이 전쟁터로 나와서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은 뭘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은 옛날에 우리가 맞불 집회를 했듯이 맞불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맞불 전선을 형성해서 초기에 불이 올 때 맞불을 제대로 질러야 그 불이 꺼진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면 판판이 지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과 용산, 윤석열 정부의 용산이 이재명의 민주당 좌파들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이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조국 구하자고 그 서초동을 언론에 의하면 250만 하고 덮을 때 우리는 몇 안 되는 병력을 갖고 와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때 맞불 집회가 서초동에서 한다. 계속 맞불 집회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서초동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여의도로 갔지 않습니까? 여의도 가서도 개박살 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 하나만큼 이겼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태동해서 저렇게 운영되는 것도 바로 저는 우리의 힘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 서초동에 그 대검찰청 좌파들이 그 공격을 백은종이랑 그 공격에 올 때 하완 450개 정도 하완을 갖고 방어막을 치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또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때 하완 철거하라 하고 오만 압박이 있고 해도 그걸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그 검찰총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완 450개 그 쫄대 축대 그 450개나 해야 되니까 그 꽃 파는 그 하원에 팔아갖고 그 돈 플러스 판돈하고 플러스 돈을 모아서 200만 원을 서해안 이래진 그 부인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하고 그 돈을 그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들에게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2차 촛불 전쟁, 맞불 전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럼 누가 있는가? 싸워본 자, 그 싸워서 이겨본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그 전쟁을 세련되게 시대에 맞게끔 그 전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했는데 고맙게도 전 언론들이 자유시민사회 시국선언 해갖고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대구에 내려가서 안정건 강민구가 집회를 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좌파들과 민주당은 동상 건립을 막고 하는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강해야 이기고 강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된다. 단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난하지 말자. 그래서 비난하지 말자는 동의를 다 받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뭉쳐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차 맞불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전쟁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비도 사람도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또 이겨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저희들이 지켜내겠습니다. 헌법 질서는 입만 갖고 못 지킵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무력으로 싸우겠다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을 지휘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어제는 또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데 장기표 선생님 암 해가 조선일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제가 저 장기표 선생님께 늘 청년 장기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생각이 청년이었고 행동도 청년이었습니다.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꿈꾸는 것을 다 행동으로 해본 사람.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서울대 법대생이 그 청계천 피북노조 장기표, 전태일 그 죽음, 그리고 나도 이 대학생 친구 같은 사람이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가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회운동,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 정치가 잘못되었다. 평생을 이 잘못된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건 기성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신문명연구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마지막은 특권 폐지, 특권을 내려놔라, 특권 폐지 운동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픈 몸으로도 저한테 편지 주시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14일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대표 감옥에 있는데 아무 힘이 못 되어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책을 이렇게 좀 보냈는데 책이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지난 그게 14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며칠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멋있는 분이었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장기표 선생님 거동이 가능하시면 용산에 모셔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하시라, 이런 말씀도 좀 부탁을 다른 분께 했는데 뭐 그렇게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한 시대의 어른을 하늘나라에 이제 보냈습니다. 어제 빈소에 갔더니 장례식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오고, 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우리 김문수 장관님, 뭐 또 우리 충북 김영한 지사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장기표 선생님은 국경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야가 없고 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정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한 시대의 한 인물을 지금 잃었습니다. 저런 죽음을 통해서,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치열한 냉전 상황에서 그런 깨달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기표 선생님 천국 가시는 그 길, 제가 편지도 장문의 길을 써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값진 인생이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진짜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아름다운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가서 이제 빈소에 가서 보니까 대통령 정부 훈장이 영전에, 저런 분 훈장도 좀 이렇게 무거운 훈장을 주시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훈장도, 그나마 훈장 와 있는 것도 감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대 병원 가시면은, 장례식장 가시면은 마지막 떠나는 장기표 선생님 계십니다. 그 이재호 대표, 장기표 또 대표, 김문수 대표, 우리 김태훈 대표, 또 홍준표, 대구 홍준표 시장, 또 우리가 문재인 때 비상시구 대책회의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재호, 장기표, 김문수 이 세 분이 감옥살이를 거의 10년 했습니다. 10년. 각자가. 국가가 민주화 보상금 받으면 각자가 받는 게 거의 한 10억 이상씩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세 분 다 아무도 민주화 보상금 국가로부터 안 받았습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 그 보상금 돈 1원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더 받았고, 지금은 그 자식들까지 세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죽일 인간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고 용기도 없는 인간들. 그 한편에 그런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진정한 민주화 유공자다. 그리고 저쪽은 뭐냐, 타락한 민주화 파리꾼들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국민의 세금, 그 피 같은 세금을 내가 내 신념과 소신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돈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사는가?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1,000만 원 벌금 나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나 돈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가서 감옥에 가서 노역을 하든지 하시겠다고. 그런 분이 장기표입니다. 예,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열심히 또 더 열심히 또 한 주를 또 살아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 또 종창화재가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또 송화재 언제나 변함없이 또 근무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